지금 저 포토라인에 선 저 남성을 지금부터 유심히 지켜봐 주십시오. 사건은 충격적이고 엽기적인데 간명합니다. 무려 1년 넘게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남성입니다. 냉장고까지 따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범행을 좀 계획을 하신 건가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예, 놀랍습니다. 김해 팀장님, 김치 냉장고에 1년간 숨겼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후에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 40대 남자가 자기하고 교제하던 여자를 돈 문제로 다투다가 목졸라 살해를 했는데 살해한 뒤에 시신을 감출 데가 없으니까는 아마 김치 냉장고 아시죠? 김치 냉장고에다가 시신을 보관을 했던 겁니다. 1년 동안. 그랬는데 예. 1년 동안 보관하니까 시신은 부패되지는 않았던 것 같죠. 김치 냉장고는 김치를 담는 건데 저 남성은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는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예. 약 1년 동안 보관했었는데 그리고 그 여성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족들이 찾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통화를 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나 SNS로만 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 그 여동생이 통화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실종신고를 한 겁니다. 실종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는 당연히 실종자한테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받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통화 수가 없으니까 문자만 보냈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는 또 다른 자기 여자친구가 있나 봐요. 그 C씨한테 통화를 하게 했는데 그때 경찰 볼 때는 의심이 갔지만은 그리고 나서는 그 C씨란 여자한테 사실은 범행 사실을 얘기했고 그 또 다른 그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는 말이 근거가 됐는데 예. 저도 형사생활 오래 했지만은 김치 냉장고에 시신을 1년 동안 유기하는 거 그런 거 보기 매우 힘든 사건인데 저 사람은 그 김치 냉장고에 시신을 넣었는데 잠이 왔을까요? 참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근데 그 1년 됐기 때문에 아까 잠깐 경찰에 붙잡혀가는 과정, 호송 과정 잠깐 영상으로 다시 만나볼까요? 이 남성입니다. 흰색 모자를 쓰고 슬리퍼를 신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기자들의 말에 별반 반응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복하고 저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데 글쎄요,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치밀한 시신 유기. 이게요, 피해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서 시신을 찾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호전 변호사님.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만 그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딸 행세를 해서. 왜 통화가 안 돼? 뭐해 잘 살아? 연락하지 마. 근데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치밀하게 이 범행을 감출 수 있었는지가 참 글쎄 이해가 잘 쉽게는 안 되거든요. 피해자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메신저로 대화를 하고 예. 심지어 살고 있던 같이 살던 빌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빌라를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던 집에 예. 보증금 몇백만 원에 월세 몇십만 원 이 정도를 1년 동안 꼬박꼬박 내면서 의심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은, 그러니까 못하는 상태인 거죠. 이미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족들의 의심을 아주 장기간 동안 피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계속해서 1년 동안 언니가 문자 메시지로만 대화가 되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통화하자고 해도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으니까 이건 예. 뭔가 이상하다라고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이 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로 문자 메시지로 잘 있다 이런 답장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경찰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통화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10년 동안 동거한 자기 동거녀, 이 피해자 말고 동거녀가 따로 있는데 이 동거녀한테 경찰이랑 통화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동거녀까지 가담시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월세 낼 때도 뭔가 수법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냥 이제 계속해서 월세 내고 뭐 어떤 특별한 수법이 있었다기보다는 통장으로 계속해서 꼬박꼬박 이체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사람이 사라진 정황 같은 것에 대해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거녀가 결국에는 신고를 해서 이게 밝혀지게 됐는데 이 사람이 뚜렷한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로 생계를 이어오던 사람이었는데 일단은 알려지고 있는 범행 동기는 피해자의 돈 5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4천만 원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투다가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피해자를 살해해서 사체를 은닉하고 난 뒤에도 피해자 명의의 카드론까지 받아서 대출까지 받아서 피해자의 돈으로 계속해서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돈으로 월세를 계속 지급하는 그런 생활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이 됐는데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겠죠. 특히 범죄 자체가 중대한 데다가 지금 이걸 신고한 사람이 동거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시신을 1년간 김치 냉장고에 숨기고 여자친구 가족에게는 딸 행세를 했고 월세도 꼬박꼬박 냈고 주식 투자 동기 말고도 범행 동기 말고도 이 다른 것도 좀 경찰이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신을 은닉한 뒤에 피해자 행세를 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2024년 11월경에 40대 남성이 그 자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다투다가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피해자는 어디다 넣냐면은 자기 차 트렁크 속에다 시신을 넣고 다닌 거예요. 무려 3개월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살아낸 것처럼 위장을 했는데 그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지인이 아마 실종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실종 신고 때문에 사실은 살인 사건이 많이 드러나긴 하는데 실종 신고하고 더군다나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 피의자가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경찰에서 수사하기 여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건거에서 보니까 3개월 동안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시신을 갖고 다녔습니다. 저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내를 살해한 뒤에 아마 그걸 다른 곳에 매장할 시간이 없거나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렁크에다가 시신을 타고 다녔었는데 어쨌든 저 피의자의 그 범행을 시신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시신을 숨기고 다닌 것이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연락했지만은 이런 사건이 생기면 사실은 우리가 수사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나면은 시신이 발견돼야 되는데 시신이 없으면 살인 사건으로 보기가 매우 난감한 것이죠.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와 트렁크 속에 뭐 글쎄요 11월에 했으니까 뭐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시신이 부패했을 텐데 문닉했던 트렁크 속에 아내를 숨겼다. 충격적인 사건 과거 사례까지 한번 모아봤습니다.